시간에는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책 제목을 어디냐? 여기 바꿔. 여기까지 봤죠? 철공진. 이건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 제가 빼고. 중성적 접지 방식, 잔류전압, 유도량, 육정 나왔죠? 정전유도 나왔죠? 여기 고장전류 계산하고 고주파 나왔고, 대칭분, 발전기 기본식, 1선지락, 2선단락, 2선지락. 이게 아까 고장전류 종류예요. 아까 고장전류가 있는데 3상단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대칭자법품이 나왔어요. 네. 3상 단락 고장은 평형 고장이니까. 불평형 고장을 계산하는 방법이 대칭자법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평형 고장이에요. 그래서 대칭자법법이 나오면서 이제 발전기 기본식이 나왔죠. 그래서 무부하 발전기의 계략식, 계산식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목차로 부분을 보시면 대략 비슷하게 돼 있어요. 무한대보선 네 글자 뭐라고요? 네, 오늘 바꿨습니다. Z0로. ZI에서. 리비전이 되는 거 옛날에 제가 ZI라고 했거든요. Z0, V, 관용. Z0를 왜 했냐면요.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니까 Z0를 한 거야, 그냥. 그리고 V, 전압은. 전압의 크기와. 네, 전압의 크기와 위상은 부하의 증가음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 극히 큰 한승. 저기 맨 뒤에 계신 분은 이제 제가 몇 번 시키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대표 주자입니다, 이제. 차기. 그래서 잘 모르면 여쭤보시면은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여쭤보다 보니까 레벨이 많이 올라가셨을 거고. 근데 아까처럼 볼펜심이 증명을 해줍니다. 다른 게 증명해 주는 게 볼펜심을 10개 쓰셨잖아요. 자기가 썼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안 되는 걸 아까처럼 뭐 ZI, 관용 이런 부분 써서 머릿속에 넣고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기 운동방정식도 아까 회전체 운동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제목에 회전체 운동방정식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고 진행파 하면 특성 임피던스 나왔고 반사계수 투과계수 나왔죠. 이런 부분 10장의 이상전압에서 9장의 이상전압이죠. 왜냐면 제가 자꾸 장도 바꾸는 부분들이 한 번씩 맞나 틀리나 그러면 아닌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들도 들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나? 별거 아니에요. 9장이든 10장이든 뭐가 중요해요.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요. 본인 머릿속에서. 이상전압 방지 대책. 개폐서지, 피레기. 여기 9장에서는 이제 피레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피레기는 건축전기 쪽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보여드려요. 이번에 나왔던 게 피레기 상용주파, 저기가 나왔죠? 상용주파 파괴전압이 나왔나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피레기 제한전압이 뭔지 설명 나오고, 차단기, 종류가 나올 거예요. 절연협조. 절연협조는 사실, 기본서에 절연협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서 내용에는. 근데 연구반 교재에는 절연협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여기 이상전압 부분을 이제 피레기 쪽을 이해를 해야지만 절연협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연협조를 하면은 딱 키워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뭐라고요? 영심씨?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네. 그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이게 나와야 돼. 왜?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피레기 제한전압이 뭔지 또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하액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선비티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뭔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절연협조가 나오면은 개요 쓰고 절연협조의 합리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데 절연강도표를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기준 충격 절연강도가 뭐고 BIL이 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써 나간다. 이런 흐름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답안지를 봐도 그런 순서대로 답안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순서적인 부분을 자꾸 이해를 하게끔. 몰라도 됩니다. 답안 순서는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답안 순서를 그렇게 쓴다는 것만 알면 응용이 안 돼요. 뭔가 나왔을 때 여기서 요걸 빼다가 여기다 넣고 여기서 요걸 빼다가 이렇게 좀 배치를 바꿔야 되는데 왜 이런 순서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짜집기를 하거든요. 보기 좋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무조건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는 순서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강제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그 순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순서 부분에 맞는 그 내용들이 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765 격상은 아까 뭐였어요? 1-5에 나왔었어요. 그게 나왔던 거고. 콘덴서 개폐 특징, 단락전류 억제 대책. 단락전류 억제 대책 같은 것도 고장전류 계산을 하면 7장 정도가 되겠죠. 케이블 규격선정, 케이블 같은 건 3장이 되겠죠. 개경 변성기, 이 CTPT 쪽이니까 이제 보호개전 쪽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됩니까? 10장 쪽으로 되겠죠. CT2차, 개방시험상, 보호개정기 특성, 송전선 보호 방식. 이게 10장 정도가 되겠죠. 성배전에. 아, 요런 것들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는구나. 왜? 보호개전 쪽이니까. 변압기 보호 방식, 발전기 보호 방식, 거리개전 방식. 다 보호개전기 쪽이죠. 디지털 릴레이까지. 제페로 방식 빼고 여기까지가. 그럼 아, 여기가 지금 보호개전기 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죠. HSGS가 뭐죠? 접지 스위치. 예. 고속도 제페로 개전기,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이렇게 두 개를 다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여기쯤 나가도 벌써 지금 8번만 나가도 80문제니까 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때쯤 나갈 때쯤 여러분들은 어디를 수업하고 계시냐면요. 그래봤자 고장전류 계산? 여기쯤 했을 때 여러분 고장전류 계산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는데 미리 선행학습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벌써 보시면 10장까지 나가 있잖아요. 연구반에서는. 기본반은 한 7장 정도 나갈 타임에 여러분들은 10장 정도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같이 들으시면 선행학습도 되시면서 거기 가서 왜 흐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아니까 미리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시니까 같이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얘가 항상 좀 빨리 나가요. 왜냐면 연구반이니까 빨리 나갈 수밖에 없죠. 왜? 중요한 것만 치고 빠지니까. 근데 기본반에서는 중요한 것만 치고 빠질 수가 없잖아요. 기본부터 해야죠. 자, 보시면은 발변전선 접지 설계, 대지 고유정률 해가지고 여기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접지 쪽으로 보는데 얘는 변전소 쪽으로 들어갔다. 흐름이. 변압기 쪽이 여기는 쭉 변압기, 초과압 담권 변압기, 아몰프스 변압기, 이쪽은 배전 방식 쪽이고 쭉. 이제 보시면 12장, 13장에 이제 배전 쪽이죠. 달러기계 방식 조치사항, 역류 개선. 플리커 전압 조정, 역류 개선 여기 14장 쪽.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목차를 딱 보시고 보이면 이게 지금 어디 장이라는 걸 지금 벌써 아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기본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배전자동화는 어디 나오죠? 배전자동화. 어디 14장에? 송배전공학의 14장에 배전자동화가 설명이 나와 있나요? 전력계통공학의 맨 마지막에 10장을 보시면 배전자동화 그림이 있잖아요. 예? EMS 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배전자동화 좀 있고, 예? 개통 쪽에도 있고. 근데 이게 보시면 14장이 그쪽으로 봐야 돼요. 개념상으로. 개통 쪽으로 봐야 돼요. 약간의. 자동화니까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배전선로 쪽을 본다 그러면 배전선로 보호 쪽이나 이렇게 보면은 보기 나름이에요. 12, 13, 14 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14장 쪽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림이 안 나올 때는 배전자동의 그림이 일부만 나와 있고 실제로 배전자동의 그 그림들이 전력계통공학의 뒤쪽에 EMS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나와 있어요. 밑에 EMS의 밑부분에 배전자동화 해가지고 조금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는 그림이 없는데 여러분 연구반에 가서 보시면 배전자동화 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선배부자, 개사IF죠, 냉피정무, 공정감해, 첨정건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드렸던 이 16글자 제가 몇 번씩 얘기해드렸죠. 안 외워진다고. 근데 지금은 들으면은 조금씩 이해돼요. 아, 저 사람이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몇 글자씩은 기억나요. 선배부자가 뭐였죠? 선로운전 자동화, 배전정보 관리 수지, 부하 집중되어, 자동 원격 검침. 키워드가 나오면은 선배부자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아니까 제가 뻔하게. 일단 선배부자, 개사IF전 이게 나오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엔 선이 뭐고 배가 뭐고 부가 뭐고 자가 뭐고 여러분들이 또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거 25점짜리로 나와요. 배전자동화가. 그럼 배전자동화를 써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키워드부터 만드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 계속 물어보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나타내는 훈련만 하면 그 정도까지는 쓴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던 이런 부분의 때까지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100점이 25점짜리 기준에서 한 15점 정도. 그걸 완벽하게 썼을 때 15점 정도가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점수를 더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왜? 모범 답안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15점 정도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범 답안을 다 제대로 썼을 경우. 이 키워드를 다 외워가지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뭐 13점, 12점, 13점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교시 시험 보면 이제 40점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뭔가 외워서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쓰면 4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형태를 맞추니까. 그럼 거기다 이제 딱 보면은 음식 나왔는데 비슷하게는 흉내를 내요. 근데 맛이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냥. 네? 그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시험을 더 보시다면 다른 사람하고 답안지가 딱 눈에 띄어요. 내가 열심히 썼다고 썼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걸 비교해보면 이 사람 게 훨씬 더 좋다는 게 본인이 느껴요. 그 느끼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시험은 반드시 연구반에서 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연구반에서 와서 시험 보는 게 힘들어도 이걸 보고 그 시간대 쓰세요. 안 되면. 그 시간대라도. 그리고 왜? 그걸 써야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습하기가 좋으니까. 30분 주어지는 게 다른 데 같은 거 1시간씩도 시험을 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00분씩 따로 시험을 또 보고. 그래서 여기서 그 세미나반은 100분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민성 씨 같은 경우는 세미나반을 들으셔도 될 것 같고, 100분씩 한번 시험을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왜냐면 3년 과정 이상의 평생반들은 어차피 그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신청해 놓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학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으시면 아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시시각각 바뀌니까. ASS가 뭐죠? 고장부가 자동으로. 예, 그걸 영어로. 오토 섹션. 예,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두 가지. 그럼 ASS는 언제 쓰나요? 수전 설비에. 수전 전략은 필요 이해 수용. 예, 약식 수전 설비. 예, 1000kV 이상에선 정식 수전 설비예요. 300에서 1000kV 사이에 약식 수전 설비의 메인 계획으로 차단기 대신에 사용하는 게 ASS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럼 ASS의 정격 전류는 얼마입니까? 200A. 예, 200A 이상 안 나와요. 그럼 ASS의 고장 전류, 차단 전류는 얼마죠? 10A. 예? 아니요, 이제 900A까지만 차단을 해줍니다. 800에서 900A. 차단 전류는. 시카라는 거는 차단기가 12.5A인데요. 그럼 차단기를 쓰죠. 그러니까 고장 전류, 차단 전류는 900A밖에 안 되니까 얘가 그래서 AS가 동작을 어떻게 하죠? 사고 나면? 차단은 못하고 개폐만. 그렇죠. 개폐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900A까지밖에 개폐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메인 22900에 사고가 나면 4카에서 한 7카 정도가 고장 전류가 흘러요. 4000A에서 7000A 정도가. 근데 얘는 800에서 900A밖에 못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전류를 차단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리클로저가, 리클로저가 아니라 섹셔널라이즈에서 끊어주면은, 전압을 끊어주는 거예요. 전압을 끊어주면 정전이 됐잖아. 그때 ASS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점은 뭐냐면, 앞에서 이 모선들이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섹셔널라이저가 사고가 났으니까 끊어줄 거 아니에요. 섹션을. 그러면 이 섹셔널라이저가 끊어지는 동안에 이 AS는 다 죽어버려요. 정전이 되는 거예요. 정전이 됐다가 얘를 복전하면 얘를 다시 켜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 왜 이걸 했냐면은 사고가 났을 때 파급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려다 보니까 AS를 쓴 거였죠. 그 약식 수전 설비에서 싼 가격에 쓰라 이거죠.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수용가에 파급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걸 쓴 거고, 여기다 보호계정기를 쓰면 좋아요. 차단기 쓰고 돈이 올라가잖아요. 정식 수전 설비는 크기도 커지고 돈 올라가니까. 요즘은 저압도 500kV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가지고. 하지만 500kW를 저압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설비들이 커져야 되거든요. 암페어가 커지니까 어차피 거기 쓰는 MC12라든가 뭐 이런 부분 저압으로 수전 받는다는 게 사실은 MC12를 다이렉트로 4P짜리를 단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 없이. 어떤 보호장치 없이. 근데 그게 400A짜리가 나오나 이거죠. 크기가 큰 것들이. 그러니까 말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를 쓰게 되는 거죠. 배전선로, 배전자동화, 고조압 헌식 시 전위 상승 방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위 상승을 방지해서 변압기에 그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지전압 몇 볼트죠? 변압기에 이중 접지가 안 됐을 때, 이거는 이제 델타 결선에서
델타 결성 같은 경우는 여기 1차 측이 델타고 2차 측이 델타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다 혼촉 방지판을 다는데 왜? 접지가 없으니까 이 델타고 이렇게 혼촉을 하게 되면 뭔가 대지로 방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혼촉 방지판에다 접지를 하는데 이 혼촉 방지판을 설치할 때 그 2차 측 델타 결선에 대지 전압이 몇 볼트냐 이거죠. 대지 전압이 300V 이상이면 무조건 달아야 돼요. 300V 이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80에 220이에요. 그럼 대지 전압은 어떻게 되죠? 220이 대지 전압이에요. 그럼 왜? 접지를 했을 때 전압이 대지 전압 상전압이니까. 근데 얘는 440이 된다. 그럼 440이잖아요. 그럼 이건 상관전압이든 상전압이든 440V가 되는 거예요. 접지가 안 됐으니까. Y결선에 440에 254예요. 그럼 이거는 대지 전압이 254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440V대가 있고, 그 다음에 220V가 있잖아요. 그러면 220V짜리는 왜냐면 이게 지락이 나더라도 고조 혼촉이 생기면 220짜리에서 흘릴 수 있는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혼촉 방지판을 설치를 안 해도 얘가 문제가 없어요. 그때 흐르는 그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근데 440V가 되게 되면은 그때 흐르는 그 부분에 대한 인체 위험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접지를 잡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전 쪽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건축전기 쪽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건축 쪽에 나왔던 부분들이 발성 배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 조정. 4군데서 전압 조정한다고 그랬죠. 어디에서요? 발변 주배. 발전소, 변압기, 주상 변압기, 배전솔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 발전기가 있죠. 그럼 송전솔로가 오죠. 그 다음에 변전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상 변압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수용가가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뭐 발변 배주 외우셔도 되고, 발변 주배 외우셔도 되고, 송전선에서 전압 조정은 안 하냐? 하긴 하지만, 주로 송전선의 전압 조정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전압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발전기에선 전압 조정이 여러 번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따른 뭘 이용해서 전압 조정을 하는지, 무효전력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무효전력의 발생원하고 소비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도 측에서 또 나오죠, 내용들이. 그럼 여기서는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데하고. 그런 연결되는 관계를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일단은 배우시는데 나중에 갈 때 여기 있을 때 그런 내용들도 좀 갖다가 자기가 보면 좀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런 건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 안 쓰거든, 연결고리를 잘 모르니까. 그 연결고리를 안다는 건 자기가 이해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건대서 역류 가부상시, 신뢰도, 품질 유지, 이런 것들은 신뢰도, 품질 유지 기준 같은 걸 보시려면은 이런 것들은 따로 나와 있으니까. 비접지 계통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안 쓰거든요. 비접지 계통을 한전에서는 일부만 공장에서만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한전 쪽에서는요, 발전, 송전, 변전 쪽이에요. 배전 쪽은 잘 안 봐요. 비접지 계통은 배전을 해서 군의 전압이 비접지를 쓰지, 한전 계통은 유효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비접지를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가끔가다 나와요. 이건 건축전기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건축전기는 실내 플랜트가 비접지니까 비접지 쪽 가면 이제 지락접지 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되고, GPT의 용량이라든가 CLR에 대한 용량 계산 방법이라든가, 왜 비접지 쪽에서 380mA밖에 지락 전류가 발생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그 SGR의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수요관리 직접 부하 제어 DSM EMS. 수요관리. 수요관리가 뭐라고요? 키워드 9글자? 수요관리 설명하려면, 예? 전소폐, 평투지, 협의절. 그게 뭔가? 제가 여기다 적어볼까요? 전, 소, 폐, 평투지, 협의절. 적어보세요, 지금. 뭐 하세요? 적으시라고요. 키워드. 다음번에는 항상 키워드들 설명드릴 거예요. 수요관리. 이것도 나오면은 전소폐, 평투지, 협의절 적어보세요. 전소폐, 평투지, 협의절.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전소폐 나왔죠?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예? 평준화를 함으로써, 예, 평투지,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효비들, 효율을 올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이 수요관리예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안 외워지니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는 거야, 무식하게. 근데 수요관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직접 부하관리, 간접 부하관리 하면서. 왜 수요관리를 해야 되냐? 한전에서
발전 용량이 부족하니까 부하는 자꾸 늘어갔는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넣으면서 직접 부하제 해가지고 뭐 공문 내려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에는 에어컨 자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써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면 요 기간 때는 공장 좀 휴무 좀 해주십시오. 공장 휴무하면 돈 더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또 어디에는요 강제적으로 니네 이거 이상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기 나왔죠. 몇 군데 업체에 전기 많이 쓴다고 국가에서 뭐 난리 친 거.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전기량 쓰는 거 많다고 막 대놓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도 전기를 못 쓰는 거예요. 전기요금도 싸지만. DSM은 뭘까요? 디맨드 사이드 예. 이게 뭐죠? 수요 SSM은요? 저기 SSM 예. 이제 수요 관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SSM은 서플라이 사이드 매니지먼트고요. DSM은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 이제 두 가지로 안 하니까 수요 관리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못 들어본 용어들이 된 거예요. 서플라이 사이드 매니지먼트는 국가 측에서 한전 측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고 디맨드 사이드는 수요가에서 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DSM이고 아니야 SSM이고 DSM은 수요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걸 그냥 수요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전에서도 그 SSM으로 수요 관리를 해요. 하는데 뭐냐 자기네들 하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니네들도 해라 그래 DSM을 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수요 관리 패턴에는 SSM하고 여기 뭐 DSM이 있는데 그 안에 직접 부하제도 있고 간접 부하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뭐다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큰 컨셉에서 큰 제목에서 얘는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EMS는 뭔가요? 에너지 매니지 예. 그걸 또 뭐라고 그러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근데 말이 그런데 좀 애매하죠? 근데 EMS를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스카다 레벨이잖아요, 사실은. EMS를 하게 되면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EMS의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 EMS의 기능의 키워드가 뭐였죠? 기계 발급 안전, 기본 기능, 계획 기능, 기계 발전원 모의 훈련 기능, 발전 제어 기능이고,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기계 발급 안전도 제어 기능, 자료 취득 및 운용 기능, 안자원, 원방 감시 기능, 이런 식으로 기계 발급 안자원 이거 맨날 외워드리고, 시계 방향을 이렇게 외우십시오. 책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제 맨날 듣다 보면 EMS의 그림이 뭐죠? 그러면 기계 발급 안자원은 나와요. 거기까지만 나와도 1차적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일단. 그 그림을, 형태를 보고 뭔가를 쓸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쓰려고 지금 뭔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형태는 지금 이해를 했어요. 나와줘야 된대. 그럼 그걸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계속 쓰셔야 돼요. 기계 발급 안자원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쓰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채워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25점짜리 답안지가 되는데 제가 다는 못 해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채워 넣는 요 형태까지만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끌고 오는 것도 힘드니까 거기까지만 끌어다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몫이에요. 이 밑에 쓰는 거는 왜냐면 이게 안 나와서 답안지를 못 쓰기 때문에. 여기 큐브 컨트롤도 있는 AGC의 제어 방식이 뭐가 있죠? 네 가지? 직병 제어. 예, 직병제병. 왜냐면은 이게 AFC의 제어 방식이 있고요. ELD의 제어 방식이 있고요. AGC의 제어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중에 개통공학에 가시면. 제어 방식 각각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헷갈려 하셔야. 그래서 이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차가 출발을, 해서, 이제 40 몇 분에 출발하는 것 같은데, 54분 차라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보시면 돼요. SVC하고 SVG도 이거 설명드렸죠.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 스태틱 바 제네레이터. 얘는 인버터가 들어가요. GTO 인버터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셔야 돼요. PSS,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 이런 것들. 얘 같은 것도 그 개요 할 때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목적 그 다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얘도 나올 때가 됐어요. PSS도 지금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건데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턴이 돌 때가 됐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학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꾸 노출을 시켜드리는 거야. 이번에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괜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나올 것 같다는 건 200개를 얘기해봐요. 그 중에 안 나오나? 나오죠, 다. 근데 이제 추세를 보니까 학원에서 계속 이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요게 좀 나올 것 같다. 그럼 이번에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지금 메일로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한 10문제 정도만 한번 써보세요. 다 똑같이 쓰시지 말고 개요만 문제 문제 아니면 문제만 써보세요. 문제만 다 목차에 문제만.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 이런 문제를 답을 쓰는구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